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아이폰 12 미니와 프로 맥스 정발했죠. 저도 드디어 아이폰 12 시리즈 4가지 제품 중에 어떤 걸로 선택할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플 스토어에 또 왔는데요. 자주 가던 두 곳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다른 애플 스토어로 픽업을 왔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이폰 12 화이트 128기가 모델로 결정을 했고요. 가지고 있던 아이폰 SE 1세대를 보상 판매로 200위안 정도 받고 그렇게 샀습니다. 시간도 좀 있고 해서 현장에서 바로 언박싱을 하고 초기 불량이 없는지 확인했는데요. 이건 뭐 운이 좋은 건지 불량이 또 걸렸어요. 사이드 쪽에 아주 작게 찍힌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하려면 기존 제품을 환불하고 이제 새로 구입하는 형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이 아래층에 가가지고 줄 섰다가 다시 구입을 했는데요. 뭐 번거롭지만 양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제가 아이폰 12로 결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카메라 때문인데요. 이 프로 모델 대비 망원 렌즈와 라이다 센서가 빠지긴 했지만 이 메인 광각 카메라와 초광각의 결과물이 프로와 견줄 만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아이폰 11 프로와 대비해서는 뭐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특히 HDR 기능은 프로 라인과 동일하죠. 그래서 사진은 물론이고 이 4K 30프레임 촬영에는 전혀 무리가 없겠다 판단했습니다. 사실 망원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해요. 그런데 망원보다는 초광각을 훨씬 많이 사용하니까 이 망원은 속칭 발줌으로, 그러니까 발로 왔다 갔다 거리 맞춰가지고 찍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두 번째는 이게 적당함 때문에, 그러니까 미니처럼 아주 작지도 않고 프로 맥스처럼 아주 크지도 않고, 그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실사용에 가장 무난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프로 모델의 경우에 사이드 스댕 마감 스크래치가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애플케어 플러스를 안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폰 쓰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적당하게 막 굴릴 수 있는 아이폰 12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고로 미니와도 고민을 좀 했는데요. 중국 정발 미니는 싱글 유심만 지원이 됩니다. 아이폰 12는 유심이 2개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듯 하지만 중국에서는 중고 가격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미니를 포기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가격 때문입니다. 통상 중국 정발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10만원 이상 높게 책정이 됐었어요. 세금 때문에. 아이폰 12 128기가 중국 정발 가격은 6,799위안, 대략 116만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정발 가격과 똑같죠. 그런데 함께 고민했던 아이폰 12 프로 128기가 모델은 8,499위안, 145만원입니다. 일단 아이폰 12보다 30만원 이상 비싸고, 그리고 프로는 우리나라 가격이 이제 135만원이거든요. 중국보다 10만원 더 저렴하죠. 물론 중국 정발 모델이 한국 정발 모델과는 달리 물리 듀얼 유심이 되고 카메라 무음도 되니까 그 가격이 한 1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뭐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쿠팡에서 구입하고 그러면 카드 할인이 또 되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같은 제품인데 더 비싸게 주고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프로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결국 제 상황에서는 아이폰 12가 이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였습니다. 미니가 휴대성은 정말 좋은데 또 아이폰 12도 사이즈 뭐 적당하고 가볍거든요. 프로가 카메라가 좋긴 하죠. 근데 망원하고 라이다 빼면 아이폰 12하고 거의 똑같고, 프로 맥스는 뭐 솔직히 너무 커서 부담이었습니다. 여름에 반바지에 그걸 넣고 다닐 생각을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이폰 12 시리즈 QC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검정색 배경 화면에서 화면 밝기를 좀 낮추면 녹색 화면으로 보이는 현상. 그리고 역시 검정 화면에서 이 화면 플리커링 같은 현상,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는 거. 그래서 애플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런데 특히 미니에서 주로 보이던 이 터치가 안 되던 문제, 요거는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어제도 아이폰 구입하면서 스텝한테 또 물어봤거든요. 그 해당 애플 스토어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미니 터치 문제 수정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뭐 걱정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비교적 빨리 바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애플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이폰 12 시리즈가 역대급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만큼 뭐 또 어떤 식으로든 처리가 되어야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잘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번에 받은 아이폰 12는 시리얼 번호가 F로 시작합니다. C로 시작하는 걸로 달라고 해봤는데요. 그건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그냥 주더라고요. 자, 오늘은 돌고 돌아서 이제 결국 아이폰 12를 선택한 이유, 카메라 성능은 프로급에 사이즈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지 않은 이 적당함, 그리고 애플케어 플러스 없이도 프로 라인 대비 상대적으로 스크래치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거기에 가격까지 시리즈 중에서는 뭐 적당하죠. 저는 아이폰 12가 가장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QC 문제는 뭐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결함투성이라서 마치 못 쓸 제품처럼 좀 과장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대부분의 유저들은 또 양품이 걸려서 잘 쓰고 있거든요. 몇 가지 문제들은 애플도 인지하고 체크하고 있다고 하니 무상 리퍼를 해주든 아니면 iOS 업데이트로 해결을 하든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폰 SE 1세대를 온라인으로 체크하니까 보상이 300위안까지 해준다고 해가지고 내심 기대하고 갔는데 200위안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이거 2018년도에 800위안 주고 구입한 거거든요. 뭐 이 정도면 선방한 건 맞는데 300위안 받으면은 그 돈으로 이제 케이스나 사볼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200위안밖에 안 해줘가지고 정품 케이스는 포기하고 그 돈으로 그냥 밥이나 사 먹었습니다. 이 집이 뭐 꽤 유명한 집인데 밥에다가 그냥 고기 얹어주는 집이에요. 뭐 저는 늘 먹던 걸로 그냥 제일 싼 거 10,000원짜리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브 카메라 역할을 잘 해줬던 갤럭시 S10e도 중고 처분했습니다. 출시 1년 지난 거 40에 새 거 샀다가 중고로 23만원에 처분했어요. 뭐 이제는 아이폰 12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